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반등 기미가 보여서 저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다시 빠지고 있죠. 다시 빠지는 이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거고 언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증시 쪽에서도 대폭락이 나왔던 건 다들 눈으로 보셨을 거예요. 코스피도 오늘 8%가 빠졌는데 그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조정이 온 거 아니냐 하시면은 일본 니케이도 똑같이 7%가 빠졌습니다. 이 지수가 보통은 1% 2%씩 움직이는 건데 7%가 빠졌다는 거 엄청난 거죠. 지금 최대 이슈가 뭐예요? 이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유가 폭등이죠. 제가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1630원 그 정도의 주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1900원 넘겼고요. 지금 2000원을 넘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 이거 전쟁 난 거 맞구나 이런 데서 체감이 되실 거예요. 실제 수치를 보면 미국 텍사스산 원유 18% 상승해서 배럴당 108달러고요. 브렌트유도 17% 오르면서 10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한 달 동안 무려 72% 폭등을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것도 큰 이슈긴 한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짚어드렸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 원유 물량, 이 이란의 물량이 전 세계 소비량의 20%밖에 안 되고요. 그마저도 이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대부분 중국으로 흘러가는 암시장 물량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좁은 바닷길 하나 막힌 것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유가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기름을 퍼올리고 있는 지금 중동의 펌프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라크 남부에 있는 주요 유전 3곳 중에 생산량이 하루 43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 무려 70%가 급감을 했는데 이거 공장이라고 치면 뭐예요? 공장 3군데 중에 2곳이 문을 닫았다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지금 똑같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지 않는 이슈죠.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이란전 승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도 몇 주 안에 사태가 진정될 거다. 이렇게 낙관론을 펼쳤는데 그러니까 이 장기화 우려 때문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오른 거다.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본이 이 립서비스를 믿지 않고 있죠. 이란의 새로운 종교 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아들이 추대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란이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 미사일 함사를 아무리 해봐야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지상군도 투입을 해야 되고 이 전쟁, 이 소모전이 아주 길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지독한 전쟁 장기화 그리고 유가 폭등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무슨 상관이냐? 이것 때문에 왜 비트코인이 빠지냐?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기름값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기름값이 오르니까 모든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이 글로벌 금융시장도 돈줄을 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못할 거다. 어쩌면 더 올릴 수도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계산이 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투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새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 종합지수랑 88%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금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전통적인 기술주, 위험자산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장기화 직격탄을 지금 같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자금의 움직임을 보면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이 상장지수 펀드, 다시 말해 현물 ETF에서 무려 5억 7,660만 달러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전쟁이 안 끝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시장을 받쳐주고 있던 매수세가 멈추고 이 자본이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간 이 5억 달러의 엄청난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감이 오시죠? 바로 최고의 안전자산 금으로 또 몰려갔습니다. 지금 금값이 또 폭등을 해서 온스당 5,000달러, 우리 돈으로 750만 원을 돌파하면서 비정상적인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진다고 하니까 이 자산운용사들 위험자산 다 던지고 변동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귀금속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성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당장 암호화폐 시장을 떠나야 될 것 같죠. 우리도 다 던지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근데 제가 지금 3년째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외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진입 기회를 보셔야 된다. 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가장 최신 분석글을 보시면 약세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난 이 급격한 하락이 오히려 중기적으로 강력한 회복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시장의 공포 심리를 보여주는 이 빅스 지수를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향후 몇 주 안에 시장에서 다시 위험 감소 추세, 다시 말해서 기관들이 아주 공격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는 투자로 돌아설 수 있다. 그 신호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미카엘 반데포페의 의견도 보시면은 이 자본의 순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영원히 이자도 안 나오는 이 금에만 머물러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쟁 공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이게 오히려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귀금속 가격의 과열, 이게 진정이 되면 자본이 다시 수익률을 높이려고 위험자산으로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때는 고점을 회복하는데 단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암호화폐 펀더멘털이 망가진 게 아닙니다. 기술적 지표를 봐도 이 암호화폐와 금의 비율 차트에서 일본과 주봉 모두 강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 장기화라는 이 외적인 요인 때문에 빠진 시장에서 다시 바닥권에 진입한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월가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번스타인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은행권 평가가 어때요? 전쟁과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을 하고 기존의 긍정적인 장기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죠. 결국 시장의 방향, 자본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이렇게 수백억 수조 원이 움직이는데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는 개인들의 삶이 왜 갈수록 팍팍해질까요?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의 가치가 매일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 정부가 연준해 진 빚이 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5,700조 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빚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죠. 이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계속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계속해서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인 겁니다. 이건 예측 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모든 국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5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150원이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니까 거의 50배가 오른 거죠. 당시에 95원 하던 소주 한 병이 지금 식당에서 먹으려면 5,000원이죠. 거의 100원이 5,000원이 됐으니까 이것도 50배가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고 결국에는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1978년에 분양했던 이 강남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요? 현재 실거래가로 28억 정도 하죠. 140배 가까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은마 아파트의 가치가 140배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니까 이 노동을 해서 버는 종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어떻게 해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주식이나 코인에 집어넣습니다. 왜? 저축을 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당장 생활비가 없으면 바닥 구간인 걸 뻔히 알면서도 이 반토막 나버린 내 자산을 헐값에 손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무조건 현금으로 꽉 쥐고 방어막을 치셔야 됩니다. 왜 하필 6개월이냐? 코인 시장의 긴 횡보 사이클이 와도 내 본업이 흔들리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억지로 코인을 손절하지 않고 온전히 버텨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철벽 같은 방어막을 치고 그 남은 잉여 자본을 수량이 한정된 하드에셋, 그 중에서도 ETF 연관 코인에 옮겨놔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ETF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묶어놨던 규제를 지금 풀고 일반 상장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심사만 8개월씩 걸리던 게 이제는 요건만 맞추면 2달이면 승인이 나게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TF 승인, 이건 수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의 퇴직연금이나 블랙록 같은 전 세계의 진짜 거대 자본들이 코인 시장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말 유일한 공식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기관에 돈이 꽂히는 ETF 코인은 무조건 오릅니다. 반대로 여기에 편입되지 못하는 작코인들은 철저하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코인이 선택되고 어떤 코인이 오르냐? 작년에 제가 3가지 코인을 찍어 드렸는데 그 중에 2개는 이미 상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내내 말씀드렸던 리플입니다. 리플은 작년 11월에 ETF 상장이 진행되면서 바로 결과가 나왔죠. 나스닥 상장 첫날부터 5,800만 달러, 거의 1,0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쐐기를 박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공식 합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회사의 수장이 이제는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주무르는 권력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예요. 리플이 제도권에 완벽하게 안착했다. 암호화폐 중에서 리플의 위치가 아주 독점적이다. 이걸 증명을 한 겁니다. 리플 다음 타자, 제가 바로 솔라나를 찍어 드렸었는데 리플하고 같은 날에 동시 상장을 했죠. 솔라나 ETF도 상장 첫날부터 2억 달러, 거의 3천억 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총이 5위권이고 11만 원대,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위협하는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대형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상장 서류를 들이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타자 트론입니다. 시총 10위권, 현재 400원대인 트론도 막대한 스테이블 코인 유통량을 바탕으로 월가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유일한 대항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상장이 된 솔라나보다도 압도적인 수치예요. 리플과 솔라나에게 이 국적 때문에 순서만 밀렸을 뿐이지 트론 ETF 승인도 이제는 정말 임박했다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 솔라나, 트론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이미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덩치가 너무 커져서 아무리 기관 자금이 들어와도 현실적으로 수익률이 3배, 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10배, 20배짜리 수익은 여기서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진짜 큰 돈은 어디서 벌리느냐? 지금 이 순간에 미국의 SEC 책상 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은 아직도 이름조차 잘 모르는 SEC 자동 승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 시가총액이 가벼운 코인들에서 터집니다. 리플이 하루 만에 1,000억 원의 거래량이 터졌어도 애초에 리플의 시총 자체가 무려 140조 원이었어요. 폭등을 만들어내기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방금 말씀드린 리플, 솔라나 같은 대형 코인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월가의 자금이 조금만 흘러 들어와도 그대로 10배, 20배 위로 쏘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이름도 모르는 해외 작거래소에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업비트 같은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수많은 리스트 중에서 이 기관의 진입 흔적을 포착한 딱 이 한 종목,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료방 가입하셔라, 멤버십 가입하셔라, 뭐 금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를 보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밑에 댓글창에 그리고 더보기란에 제가 신청 페이지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신청란에다 심사대기 이렇게 4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도대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기관의 진입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는지 정밀 분석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녹아내리고 있는 통장에 찍힌 돈 그리고 지갑 속의 종이돈, 이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대로 버티는 남아있는 돈이 아닙니다. 결국 이 필연적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진짜 가치가 오를 하드에셋에 내 자본을 선점해 두고 이 투자 시장에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알고 뉴스에 터졌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제가 재작년부터 리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작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리플에서 똑같은 수익 내기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아직 터지지 않은 이 종목을 반드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래를 바꿀 기회를 이번에는 반드시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